최근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오하이오 상원 의원이자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가 부각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이디 벤스는 구글을 분할해야 되는지 물었을 때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 정보를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으며 우리는 구글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구글이 너무 크고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시장 힘을 사용해서 미국 정치를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도 언론보다 더 막강해진 구글을 견제하고자 할 겁니다. 과거 트럼프도 자신이 불리한 방향으로 구글이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죠. 제이디 벤스는 기술 산업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피터 틸이 설립한 미쓰리 캐피털에서 투자자로 일했고 2016년에는 오하이오에서의 유년 시절 회고록인 힐빌리 노래를 출간하면서 실리콘밸리 엘리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벤스가 빅테크를 규제하고자 하는 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라온 오하이오 인근의 러스트 벨트는 미국의 전통산업, 특히 제조업이 부흥을 이끌었던 곳입니다. IT 기술이 개화하고 미국 산업의 주도권이 서부로 이동했을 때 에팔라치아 산맥 인근의 많은 미국인들은 실업에 시달렸고 빈부격차와 동시에 극심한 사회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저 아메리칸 드림을 외치는 IT 시대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는 찬란한 미국의 모습만이 포장됐습니다. 벤스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오하이오에서 보내고 예이대 법학대학원을 졸업 후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로 활동합니다. 이 시기 구글은 전 세계 IT 산업을 주름 잡는 공룡이 되어 있었죠. VC는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IT 중심으로 다양한 신산업과 수많은 스타트업이 창출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실리콘밸리는 빅테크들이 IT 생태계 자체를 장악하고 있었고 넘치는 현금을 동원해서 미래가 유망해 보이는 스타트업을 초기에 인수해서 시장 경쟁 자체를 단절시켜버렸죠. 벤스는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과 경쟁할 회사를 찾고 있었지만 구글의 독점으로 새로운 참여자가 진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혁신과 경쟁 두 가지를 원합니다. 혁신과 경쟁 중 하나가 사라진다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벤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도 빅테크 규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빅테크 중 구글이 가장 타겟인 이유는 광범위한 사용자층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언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현재 미국 IT 기업을 이끄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여러 회사가 있겠지만 저는 단연 구글을 뽑고 싶습니다. 인터넷의 보급과 IT 버블 이후에 새로운 IT 산업이 개화되면서 인프라 대비 어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켜준 제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빈자리를 가장 확실하게 메워준 게 구글의 검색 시장이었죠. 검색 시장은 사용자와 IT 산업, 그리고 산업 전반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였습니다. 구글은 IT 기업으로서 검색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면서 실리콘밸리의 주역임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가총액으로는 2016년 1위에 오른 것 외에는 만년 애플에게 1인자 자리를 내줬었죠. 구글 입장에서 애플을 봤을 때
혁신이 사라진 아이폰이라는 단일 제품에 의존하는 회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매년 동일한 아이폰을 디자인만 바꿔가면서 찍어내는데도 회사의 성적표는 애플이 구글보다 더 나은 성적표를 만들어냈었죠. 애플이 하는 iOS 생태계, 구글은 안드로이드로 더 광범위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AI 분야는 구글이 선구자이자 현대 AI 개발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현재 대규모 언어 모델의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도 구글에서 개발되었죠. AI 산업의 핵심 인력들도 구글 개발자 출신들입니다. 오히려 애플 대비해서 구글이 IT 생태계 내에서 먹을 거리가 훨씬 많고 다양한 산업 분야를 선점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총을 받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구글의 AI 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시장에서 뒤처졌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구글이 저평가되었고 구글에 투자를 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오히려 저는 구글의 CEO들이 기술 트렌드는 이끌어 가더라도 회사 경영에는 일가견이 없는 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90%를 장악하고 있는 검색 사업과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양강 구도를 만들어낸 안드로이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와 자율주행 기술회사 웨이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서비스를 갖춘 클라우드 사업도 가지고 있죠. 인류의 AI 산업을 개척한 것도 구글이고 인공지능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에 성공한 것은 광고 사업이 유일하죠. 나쁘게 말하면 단순히 슈퍼앱 두세 개만으로 메타는 구글의 광고 매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구글이 산업 전반에서 시너지를 내는 건 광고 사업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는 단일 소프트웨어로도 어떻게든 과금 모델을 만들어내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대비 확연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글이 오히려 쪼개져서 각 사업 분야로 사업을 한다면 훨씬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각 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CEO가 새로운 경영을 펼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쪼개진다는 가정도 현재 한국이 하는 물적 분할이나 오너 일가들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방법이 아닐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면 주주소송으로 회사가 분비박산이 날 겁니다. 그리고 분할도 미국 정치권의 강압에 의한 조치입니다.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향해 있겠죠. 주주의 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겁니다. 구글이 하고 있는 사업별로 매출을 산정해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 매출액 대비 평가 비율을 적용한다면 각 사업별로 경쟁자 대비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활용하면 분할 후의 가격이 현재 구글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구글의 매출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 경쟁력이 있는 각 사업 분야가 분할된다면 저평가 사업 영역이 더 부각될 것이고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구글의 하드웨어와 안드로이드 사업 분야는 애플이 비교 기준을 제공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클라우드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 있을 겁니다. 모빌아이와 테슬라는 웨이모의 자율주행 가치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는 메타와 넷플릭스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글의 핵심 사업인 검색 시장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와 MS의 빙과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검색 채널이 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지배하는 건 구글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구글의 그룹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부서가 불분명한 수익성 없는 투자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의료 부문, 달 착륙과 같은 사업들이죠. 현재 투자만 진행하고 있는 신산업들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 부서에 분할된다면 오히려 효율성 있는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가치를 유지한 채
인적 분할이 된다면 오히려 구글도 나쁠 게 없을 겁니다. 주주들도 오히려 구글에 대한 가치를 재조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올해 트럼프가 당선되어 집권하게 된다면 빅테크도 분명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 자체가 정치권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빅테크의 IT 독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최신 정보를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구글이 정치권의 타겟이 되는 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민주당의 표밭인 캘리포니아의 경제를 책임지던 실리콘밸리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는 시장의 변동성을 겪게 할 수는 있으나 기업의 실질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빅테크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건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독점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를 이익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빅테크 위주의 장세도 빅테크들의 성장률이 중소형주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소비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발한 회사입니다. 소비자가 구글을 통해 아무리 많은 검색을 해도 소비자는 구글에게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구글에게 광고료를 지불하는 구조이죠. 구글의 검색 기능은 사용자에게 과금하거나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구글의 생태계가 무한 확장이 가능했던 이유죠. 구글은 태생적으로 저비용의 사용자 기반 사업 모델을 키워왔습니다. 따라서 필수 소비재가 된 현재에도 사용자 대비 수익성 창출에는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대비 가장 저조한 주가 수익 비율이 이를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변동성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체질 개선에 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구글은 트럼프 행정부 때 많은 변동성을 겪을 수 있으나 중요한 건 구글이 지금과 같은 기술 트렌드와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지 여부일 겁니다. 오히려 구글의 위기는 CEO의 교체나 회사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글이 만약 분할된다면 오히려 현재 가치 대비 저평가되었던 핵심 사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